6월 20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처럼 하락세를 이어간 것은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발표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다우지수는 0.34%, S&P 500 지수는 0.63%, 나스닥 지수는 1.0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의 경기 부양 중단 우려와 지표 악화로 2주 만에 최대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전날 제기됐던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이라는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1.62%, 프랑스는 2.29%, 독일은 1.88%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주 만에 큰 폭의 증가하며 고용시장 회복세에 악화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회복세를 재개했던 미국 제조업 경기가 다시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는 신규 주문이 둔화되고 있는 탓으로 기업들의 경기 자신감이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박한 정부 재정지출 자동삭감 등 재정 불확실성이 기업과 가계 지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 2부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우려에 지표까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어제 코스피는 펀드 환매 물량에 밀려서 결국 2010선으로 내려와서 마감됐습니다. 양적 완화 종료 우려에도 외국인은 매수했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닥도 기관의 매도 공세에 7일 만에 하락 조정되면서 0.2% 내린 524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마감에 따른 오늘장 영향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미국 증시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정도의 지금 우려감 자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양적 완화로 끌어올린 증시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낙폭도 조금 크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안에 자세히 경제 지표를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좀 많이 보시는데 그거 이제 전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전문가 예상치는 상승을 할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12.5를 기록을 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와는 많이 벗어나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겠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36만 2천 계약이 떴습니다. 그만큼 전주 대비해서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만 호조세가 나타났는데요. 1월 잠정주택 판매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만큼 주택 경기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는 것만큼 그렇게 시장은 녹록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금값은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여전히 하락을 하면서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가라는 또 우려감을 좀 낳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봤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장 영향을 미칠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 살펴봐야 할까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투신권의 매도세인데요. 투신이 매도를 하고 싶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지금 주식형 펀드 물량이
어느 정도 순유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꾸준히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예측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거하고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고 대응을 하는 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형 펀드가 여기에서 좀 더 유출이 된다면 그때는 뭐 어느 정도의 하단에서 다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여기에서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확대가 되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차익 실현 여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99억 원이라는 돈이 이탈이 됐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202억 원이 이탈이 되면서 3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어느 정도의 지금 201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2010포인트를 지켜주는 흐름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오늘도 투신권의 물량이 좀 지속되면 외국인이 과연 매수를 해줄 것이냐 아닌 거죠. 그런 부담에서는 이 하단으로는 1970포인트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 포인트까지는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쇼크버링 전략이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은 3분의 1 분할 매도로 어제는 했어야 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뭐 12조 가량은 없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시다시피 2020포인트 상단에서는 계속적인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더욱더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고, 쉽게 가기에는 사실 조금 힘든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가더라도 뭐 미국 증시처럼 위에서 고가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큰 급등이 있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지, 여기에서 곧장 양봉이 형성되기에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있겠죠. 뭐 신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실상 좀 지금은 힘들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저는 좀 강합니다. 예. 네, 투신권의 매도가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가 이를 받쳐줄지도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운 장이 아닐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꼽아오셨는지요? 네, 그래도 한 개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한번 본다면 어느 정도의 KG니시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KG니시스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발표했죠. 4분기도 여전히 뛰어난 성장성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일단은 동반이 되는 부분은 우리 국내 온라인 결제 시장의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거기에 온라인 결제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결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은 KG니시스가 점유율이 높고 선도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매출에 대한 이익권이 가시화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향후에 대한 성장성 또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과정이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을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수 없다 라는 분위기 많았었는데요. 그만큼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다행히 그런 우려감보다는요, 실적 자체로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과연 이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더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그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을 좀 모으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하단 자체도 계속적으로 지지점을 올리면서 지금 121선과 21선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맞닿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가를 좀 잡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지금 자리 12,600원 자리까지는 우리가 매수권으로 조금 임하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하단에 12,000원이 이탈될 시에는 그때는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자고 말씀드릴게요. 대신 상단으로 한번 보시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까지도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14,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인 만큼요, 우리가 장기적인 대응을 하셔도 좋은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KG 이니시스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함께 또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관심 업종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2월 6일에 추천해 주셨던 아남정보기술이 추천하신 지 한 10거래일, 11거래일 정도 됐을까요?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어제 한 상한가로 급등을 하더라고요. 2,000원이 목표 가격이었는데 2,170원까지 올랐는데요. 어제 종가가요. 주시는 종목들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 살짝 조정 이후에 급등, 좀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특징이 네.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종목들이 따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눌림목을 거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하는 종목들의 그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은 종목들이 떨어지긴 하되 밑에서 하방 경직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아남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차트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를 보시면은 1,800원대까지 내려오긴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계속 좀 더 내려가려고 하면은 받아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하방 경직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유지를 시켜주고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은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데요.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은 또,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또 좀 올랐다가 또 좀 쉬어갔다가 다시 오르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금물이고요. 이렇게 저점 지지를 잘 받아줄 때 공략을 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이 아남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의 상승의 그 모멘텀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M&A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가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또 심리적인 요소가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또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의 진행이 뭐 하방 경직을 잘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반전 포인트가 좀 빨리 잡힌다든가 이러면은 추가적으로 2,500원대나 2,600원대까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오늘 진행 모습을 잘 보고 매도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그리고 또 눌림목이 좀 강하게 주어지면서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매수 타이밍도 한번 잡아볼 수 있다는 거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실 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렵고 좀 눌림목을 줬을 때 진입하시는 건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남정보기술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오늘 눈여겨볼 관심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인지요? 예, 오늘은 그 수처리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그 태국에서 약 12조 원 규모의 통합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우선 그 수주업체로 지금 선정이 된 상태인데 아직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그 선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진행 여부나 아니면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그 브라질에서 고속철 건설 사업이 있을 때 국내 기업 업체들이 그 철도 관련주로 해서 그 수주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단숨에 그 수주가 결정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그 끌어지면서 뭐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올랐었는데요.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 의해서 뭐 수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을 하고 또 좀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좀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뉴스에 의해서 아마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관련주로는 첫 번째로 이제 한국종합기술이 있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 거래소에 좀 우량한 편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몸집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장중에 8%까지 반등을 하면서 다시 그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식도 있는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그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돌파를 할 때의 상승은 별로 안 나왔는데 상승을 막상 할 때는 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것이 단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도 전통적인 수처리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최근에 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고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한국종합기술 같은 종목들을 관심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업종으로 수처리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관련 종목으로 한국종합기술과 도화 엔지니어링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인데요. 예. 이 회사는 상하수도, 수자원 개발 등의 설계하고 그리고 감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사실 이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는 사실 그 사업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보다는 수급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가의 흐름이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일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적인 면에서 좀 더 좋은 것은 한국종합기술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단기 대응이 유효한 시기이니만큼 도화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정을 지금 고점에서부터 8,440원 찍고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시기인데 이 조정을 받는 시기에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7,000원에서 7,1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8,000원 정도 전고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 21선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 손절매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 말씀해 주셨던 도화 엔지니어링.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단기 대응이 유효하기 때문에 가볍게 조금 틀을 수 있는 종목으로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관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관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기관 펀드 환매 물량의 부담을 느끼면서 2010선으로 내려왔는데요. 오늘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오늘 조금 밀릴 거지만 크게 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글로벌 증시가 여러분 아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유럽은 거의 폭락 수준인데, 거의 2% 정도,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어제 이제, 중국 증시나 대만 증시, 일본 증시 다 모두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자, 미 증시는 그 전전날 떨어졌기 때문에 합치면 한 1% 정도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안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대선 주가다 일단 단정을 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관들이 팔더라도 자기들 많이 보유한 주식은 안 판다, 이렇게 보면 당분간 잉태형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캔들, 큰 캔들 아래서 노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포인트에서 1920포인트 이 박스권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앞에 잉태형은 상방 이탈했죠. 잉태형에서 상방 이탈했는데, 이번 잉태형은 상방 이탈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기관들의 선물이 콜에서 풋으로 돌아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악혈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했지만 고객의 특임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객의 특임이 19일차인데 지금 이 1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특임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언젠간 떨어질 때 칼날처럼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항시 신중하는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장단체는 지금 계속 이제 번트를 안타를 계속 짧은 방망이를 휘둘러야 되는 부분이죠. 일목균형표 부분에서 구름 위쪽에 있습니다. 구름 위쪽에 제가 했죠. 상승, 하락, 횡보 이렇게 일단 상승 자리에 있거든요. 상승 자리에 있는데 뭐 아킬근이라고 보는 것은 앞쪽 구름이 이제 하방인데 지금 어쨌든간 스넥스팬 원 자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수익을 말하다 해서 나오지만 스넥스팬 원이 상승하면 주가는 무조건 상승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넥스팬 원 자체가 지금 또 오늘 또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막 급락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안 나올 것이다.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특히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가 큰 폭의 하락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은 크게 나오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시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요즘 뭐 믿을 거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 최근에 기관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몇몇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공격적인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선물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을 사는 거, 외국인 사는 거, 소위 말해서 쌍끌이 매수 그런 거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최근에 장 보면 이제 낙폭과대 우량주보다 더 좋은 거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 우량주들이 시세를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조선업이죠. 예, 조선업이 제가 누차 여러분 조선업이 언론에 악재 나올 때 계속 이제 계속 상승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입니다. 예, 건설주들이 여러분 상상 초월할 만큼 상승했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가 3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 금융주가 생각보다 많은 상승을 냈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증권 은행주들이 증권회사가 어렵다 하면서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최근에 주식들이 실적 이런 거보다는요. 최근에 여러분 이제 실적이 좋고 실적 좋다고 가는 게 아니고 종합주가에서 연동돼 가지고 대형주들 중에 낙폭과대 중에 220일평에서 받쳐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상승을 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주가가 이제 횡보할 때 실적 파트냐 아니면 이제 업종 파트냐 아니면 어떤 그 파트를 나눌 때 이제 지금 보시면 주가는 낙폭과대 우량주의 이제 상승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순서대로 해가 이제 지금 자동차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자동차가 이제 최근에 요즘 계속 괜찮은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주들이 이제 구름을 이제 벗어나려고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전고점 여러분 전고점 사락해도 사기가 좀 버거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고점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낙폭과대 종목 중에 221일평 다해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구름바퀴입니다. 구름바퀴에서는 여러분께서 계속 안타를 쳐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연속성은 전혀 없거든요. 연속성은 없기 또 그다음에 전고점의 어떤 저항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안타에 치중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이제 일단 MACD 자체가 여러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왔습니다. 시그널과 MACD가 영선을 관통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 자체가 쉽게 식진 않습니다. 노쇠처럼 주가가 달궈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철저하게 올리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개인들의 신용이 많은 종목은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낙폭과대 언론에서 나쁘다하는 종목 쪽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에서 추천하는 실적이 전년보다 좋다. 그다음에 저평가 되다. 이런 종목 고의적으로 안 올립니다. 한번 참 보십시오. 최근에 코스닥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런 종목 고의로 안 올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볼 때 다 좋다 하는 종목들 철저 안 올립니다. 안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은 딱 종목 하나 삼성전자 빼놓고는 다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개인들이 사는 종목은 철저하게 안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낙폭과대 우량주를 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뭐 이평은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평 위에 있기 때문에요. 이평이란 것은 절대 뭐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이평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보는 게 이제 이격도죠. 이격도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이격도 자체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보시면 오버슈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격도 100기 항시 기준이거든요. 100 기준인데 이격도가 우리가 항시 이 100주의 이제 주식을 사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보통 여러분 105 정도 되면 과열인데 보통 103, 4 되면 이제 주가가 우추춤추춤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일단 5일 이격도가 영선 이제 만약에 하방 이탈하면 모르나 하방 이탈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번트를 휘둘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격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격이 전혀 쉬어가는 모양이니까 여러분께서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잉태형에서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물이 지금 개인들이 돈을 먹고 있는데 이제 기관이 8개월을 안 주죠.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선물 호가가 한호가에 100개 이상 사이면 바로 빼버립니다. 빼버리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8개월을 전혀 안 주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선물의 이제 무게중심 가격이 이제 역시계 곡선을 보면 눈에 보이죠. 262입니다. 262.50이 지금 중심 가격이죠. 262가 그 중심 가격인데, 선물이 267.85, 26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선물이 한, 300만원, 6 정도는 그 오버슈팅입니다. 평균 가격에서 6 정도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6 정도가 되면 3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의 무게중심이 이제 262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평균 가격이. 낮아졌다는 말은 항시 이 평균 가격으로 가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에 그래서 평균 가격에서 멀리 떨어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습관인데 지금 그 앞에 상승할 때 보면은 이 평균 가격이 지금 가격하고 위에 상승하고 비슷합니다. 보통 이때가 주가가 조금 경고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가가 100포인트 뜨면 뭡니까? 3일 떼어가지고 3일 무슨 주가 삼성전자가 우량주 떼어가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인데 코스닥 종목을 최근에 몇몇 종목으로서 세게 떼었습니다. 코스닥 종목 여러분 한 5% 정도 떼었죠. 5% 떼었는데 코스닥 종목이 갭으로 해가지고 떼었다. 이 말은 뭐냐면 코스닥 종목이 공격적인 매수 안 하면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종목이 보면 생각보다 많이 뜨지 않았거든요. 코스닥 종목이 여러분 보다시피 505에서 525 같으면 여러분 겨우 이제 5% 정도밖에 안 떴습니다. 5%밖에 안 뜨는데 이거 뭐 코스닥에 지금 이 뜬 게 개인들만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스닥 종목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여러분 저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두 개 다 과열 지표로 증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렇지만 데드크로스나 아니면 그 시그널이나 스토캐스틱 슬로우나 스토K나 D가 여러분 여기 80 하방 이탈할 때는 그때부터는 주식을 과감하게 현금화하는 게 현명한데 아닌가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가 뭐 취임식이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취임식이 끝나는데 일단 취임식 주가다 저는 그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전혀 안 팔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100포인트 상승했지만 상승 그 자체 내용을 보면 너무 속빈 강정이다. 참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증권시장이 돼야 된다. 중간 종목이 뜨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되도록 제가 볼 때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요. 박근혜 당선자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선거 마지막 전날이죠. 그 증권거래소에 하면서 굉장히 투명한 증권을 하겠다. 투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투명한 그런 증권 시장이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저는 뭐 여러분 때 1965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다 저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날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죠. 폭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만약에 큰 폭을 하락을 오늘 진정이 안 된다면 그 사이 우리나라가 버티지만 중국 증시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대통령 주가도 퍼질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선행 스팬 의원에 대한 저항이 하방 이탈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해 증시, 일본 증시 두 개 다 마이너스면 우리나라가 기관들이 지금 대통령 주가를 버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즉게 나중에 힘이 좀 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오늘 상해 증시 상해와 일본 증시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꼭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뭐 삼성전자 신고가를 내느냐 안 내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기관의 선물을 늘리나 안 늘리나 꼭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말입니다. 저 마음 아시죠? 주말 여러분을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 전남 신청원입니다. 네, 일목균형표상 코스피 지수가 구름 위에 있습니다.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승 흐름 속에서도 연속성은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를 자제하고 낙폭과대 우량수로 접근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어제 3% 가까이 밀렸었던 중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 흐름 주목해 보시고 삼성전자 신고가 흐름 주목해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역시 기관 선물 매수 늘어나는지도 주목하자라는 말씀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최강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최명성 소장과 함께하는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상큼하게 진지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상큼하고도 진지한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일진 다이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믿져야 본전이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속 및 광물 관련 회사입니다. 다이아몬드 합성, 정밀 소재, 다이아몬드 와이어까지 체계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 3대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3주입니다. 잠깐만요. 보유기간은 약 3주입니다. 차분히 한 달을 보고 보유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매수가는 5,800원에서 6,300원으로 두 번 이상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 차분히 종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적은 주식이니 300주, 500주 단위로 약 500만 원 이내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외국인 기관 세력들도 하루 200주, 300주, 500주 단위로 수천 번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합니다. 한꺼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는 6,9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고요. 점진적으로 20%, 30%도 가능합니다. 손절가는 5,700원입니다. 이게 일진다이어는 한마디로 믿지와 본전인 종목입니다. 일봉 주봉상 완전 바닥이고요. 회사 청산 가치인 BPS도 현재 가격대인 6,100원이기 때문에 손해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주위 나이 드신 친척들에게 좋은 일에 쓰실 분들은 소량씩 매수해서 한 2, 3주 정도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단기로 승부할 종목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 미국장도 그래서 가볍게 단타할 종목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단타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단타하실 분들은 금요일이니 3%, 5% 수익선에서 짧게 매도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관계상 굳이 단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의료 장비 및 서비스 관련주입니다. 고령화 수혜주로 분류되며 정부가 노인 복지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상승 추세입니다. 사업 분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고 있으며 병원에서 서비스하는 특성상 안정적인 성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수출 증가를 기대합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매수가는 1,400원에서 11,000원입니다. 목표가는 11,4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5% 내외입니다. 손절가는 1,300원입니다. 3주 전 삼성전자가 미국의 컴퓨터 단층 촬영 CT 전문 업체 뉴로자키를 인수한 데 이어 의료 서비스 솔루션 업체인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인수할 수 있다는 소문에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삼성 출신 직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이니 상승시 짧게 수익 내고 매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고령화 시대에 처한 한국 사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경제신문 일간지에 보니까 크게 보건복지부에서 분석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노인 200만 명 이상이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노동도 할 수 없고 사실상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수년째 살고 있다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5년 전에 비해 스스로 인생을, 목숨을 포기하신 분들이 4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달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고통받는 노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서울시 송파구인데요. 전국에서 부자 동네로 소문난 곳입니다. 하지만 요즘 폐지 짚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골목 보면 안 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하물며 농어촌은 어찌하겠습니까? 다른 국책사업보다도 제일 먼저 재산도 연금도 아무 소득이 없이 살아가신 분들께 한 달 20만 원씩 빨리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젊은 층이 돈 벌어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공양하고 용돈 붙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사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최우선이니 제가 종목 추천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꼭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학교 스승님, 이모님, 고모님, 작은집 큰집 주위 생각나는 어르신들께 꼭 용돈을 붙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2달간 종목 추천한 종목들이 거의 상승률이 80% 이상인데요. 반드시 5종목 이상 사시고 수익 나시거든 꼭 또 주식 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인출하셔서 꼭 좋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2월 20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은 기아차를 꼽았습니다. 환율 하락 영향 및 상반기 영업이익 감소는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고 재고 부족은 작년 11월 이후 완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해외 리테일 판매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의 관심 종목입니다. LMS인데요. 2012년 이후 갤럭시 탭2, 킨들파이어에 이어 갤럭시 노트 10.1인치에도 프린팅 시트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3년 올해에는 고객사의 태블릿 PC 다양화로 태블릿 PC양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신영증권은 롯데케미칼을 꼽았습니다. 중국과 미국 중심의 점진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석유화학 업황 회복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춘절 연휴 이후 석유화학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제품 수익성은 추가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인터파크를 꼽았는데요. 2013년 경영 효율화 노력으로 기타 자회사 손익이 2012년 95억 원 적자에서 올해는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도 12,000원 유지합니다. 이어서 교보증권입니다. CJ 제일제당을 꼽았는데요.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원화 강세와 라이신 가격 안정화 등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한 이틀간 해외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소 조금 횡보 장세나 또 관망 장세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고용, 제조, 물가 여러 어떤 경제 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탈리아 또 총선 앞두고 있는데 일단 전국 불안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일 국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외국인의 어떤 수급들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0일 날 지금 급등 장세 연출했었고 21일에도 어떤 주변국들 동아시아권만 하더라도 양원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어제 보면 차이나 쪽에서 상당히 많은 폭의 어떤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소 디커플링에 대한 해소 과정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뭐 IT 대형주라든지 뭐 관련주 투자 심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수급도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우려에 노출되었던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좀 반등 추세를 좀 형성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관망세를 좀 이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주 초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수출주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난 이유를 보면요. 아무래도 엔화 쪽이겠죠. 그래서 일본 무역 수지를 통해서 좀 나타난 엔화 약세 우려가 생각보다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인식이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주를 포함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접근이 다음 주 초에는 좀 나오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고요. 신정부 출범 앞두고서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 특히 중소형주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모멘텀은 당분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에서도 좀 투자 확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런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좀 따라오는 그런 개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일부 푸트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 기아차이던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타겟 프라이스는 일단 뭐 75,000원 좀 잡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높은 기저 효과도 좀 있었고 환율 하락 영향이 다소 좀 자동차 업종에게 다소 좀 장애물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일단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금 YOY 대비했을 때 감소할 전망이지만 이미 그런 것들은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4분기 실적 악화하는 그런 이유를 꼽자면 아무래도 국내 공장의 생산차질이 좀 있었던 모습도 있고요. 또 재고가 좀 부족되면서 리테일 판매가 좀 부진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